안녕하세요. 홍콩혼돌 구독자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 짬독서 이용해 보시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또 두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새로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익할 수 있는 컨텐츠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제 독서 한 것을 들어보거든요. 차에 운전할 때나 잠들기 전에. 와, 제가 영독할 때 특히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글 발음도 세고 또 이제 사투리 원래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발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와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냥 너그럽게 인간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찌질하게 울 때도 있는데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인간이 나약해 빠져서 그 순간에는 우는구나. 그렇게 그냥 좀 동정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주원규님 아시죠? 슈퍼노멀에서 안에 이제 독서 시작하기 전에 차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례에 먼저 보시면 프롤로그가 있네요.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아주 보통의 사람들에게 1부와 2부, 그죠? 그리고 뒤에 3부까지 있는데요. 먼저 1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독서를 할 때 일단 여기 앞에 인덱스 부분을 보거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리고 특별히 내가 더 막 당기는, 우리가 땡기는이라고 하죠.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주제를 표시를 좀 해둡니다. 1부에서는 앞서 나가는 프로세스를 깨우친 평범한 사람. 스테이지 1에는 발단, 2, 3, 4 해서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지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결말하고 2 슈퍼노멀의 문 앞에 선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도 있나 봅니다. 발단 부분에는 20만원짜리 인생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전개에서는 부자의 길을 선택하다. 자, 부자의 길을 선택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니까. 위기, 첫 번째 시도, 마이너스 4천만 원의 굴레의 가치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눈에 가겠죠? 그럼 여기 별표하시면 될 거고. 절정, 슈퍼노멀의 단초, 불운을 이기는 방법을 경험하다. 그렇죠. 누구나 성공에 이르다가도 불운이 오면 이기는 방법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 경험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결말, 부자가 되는 시작점에선 당신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나 봅니다. 2부, 평범의 극단으로 향하는 슈퍼노멀 프로세스. 막 별표도 있고 줄도 쳐져 있죠? 저는 정말 저한테 유익한 어떤 내용이다 싶으면 꼭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서를 꼭 구매를 하셔서 독서를 같이 하시든 또 짬나는 시간에 혼자 하시고 싶을 때 혼자 종이 소리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날로그 독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1단계,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또 전개됐네요. 1단계는 돌연변이를 발견하다. 핑계에서 돌연변이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돌연변이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마 제가 좀 궁금했고 핑계 우리가 힘들거나 뭐 아프면 더 이겨낼 수도 있지만 핑계 아닌 핑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핑계에서 돌연변이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나 이거 정말 잘 보면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걸 얻을 수 있겠다,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별표를 2개를 했습니다. 주원규 PD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일상 속의 돌연변이를 놓치지 마라. 여기도 돌연변이. 성공의 열쇠는 돌연변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죠? 뭔가 남과 다른 차별점, 그죠? 돌연변이를 찾아냈다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라. 집요하게, 끈기 있게. 맞죠? 그리고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당신에게
그렇잖아요. 세상의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들, 그 트렌드를 누가 정해놓고 이끄는 건 아니니까 나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서비스를 요즘엔 서비스 시대니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세상에 없는 나만의 히트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서비스가 될 수 있고 특별한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예전부터 약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주제를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당신에게 꼭 아시고 이걸 쓰신 것처럼 비정한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인위적인 진화를 만들기 위해 돌연변이를 찾아야 한다. 슈퍼노멀의 생각법, 나보다 앞선 사람의 성공 루트를 따라가라. 그죠? 어떤 지름길, 부의 추월 차선인가? 뭐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책을 저는 읽지는 않았지만 성공하신 분들이나 뭐 책 독서하시는 분들, 리뷰하시는 분들은 맨날 그러죠. 부의 추월 차선. 근데 정말 읽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얘기인 거겠죠? 성공 루트를 찾아가라. 2단계,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운을 벌어들인다는 새빨간 거짓말. 그럼 운을 벌어들인단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다가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운을 벌어들인다는 말이 운을 끌어들인 준비는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훈련과 연습을 해야 그 기회가 오면 캐치를 하죠. 아니면은 이분이 운을 벌어들인다는 거, 운은 그냥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마냥 해야만 운이 딱 떨어맞는다. 그래서 그냥 운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운은 없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만사 운이 끼어들지 않은 일이 없다. 보세요. 그죠? 운이 반드시 끼어드는데 훈련과 연습으로 어떤 시기를 봐야 하는 거죠. 기회를. 운도 실력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말. 좀 어렵습니다. 운과 실력을 구분하면 당장 해야 할 일이 보인다. 이거 정말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요. 운의 영역에는 운의 전략을, 실력의 영역에는 실력의 전략을 써라. 분해를 잘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이건 좀 배워야 할 주제인 것 같아서 별표 2개 했습니다. 0에서 시작해도 반복해서 성공하는 삶을 위하여. 실패해도 또 반복해서 성공하고 0에서 시작해도 반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그죠? 본인 얘기시겠죠? 지금 재차 성공하고 계시니까. 슈퍼노멀의 생각법, 당장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저는 이거 지금 집착 안 하려고요. 그래도 또 몇 분이 구독하셨나. 1000명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기대는 해야 삶이 즐겁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범의 극단으로 향하는 슈퍼노멀의 프로세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3단계, 4단계, 5단계가 이어지는데 3단계는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 실력을 쌓아라 이런 거겠죠?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슈퍼노멀이 된다. 그러니까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첫 번째 슈퍼노멀 영상에서 왠지 모르게 끈기라는 단어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공의 잔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 봐요. 성공 지도의 해상도를 높이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 시간을 저축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진짜 좋죠. 조금이라도 일찍 성공의 자리에 이제 도착하면, 그리고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지속 가능한 그 삶을, 영예로운 삶을 이뤄나가면 너무 좋겠죠. 시간을 저축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근데 제가 여기 보면 40대, 50대에겐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체력적이거나 혹은 시간적으로도 다른 잡일이 많잖아요. 그죠? 필요한 만큼 익히는 학습의 기술. 필요한 만큼 뭘 익힐까 이게 좀 궁금해서 별표 2개 쳤습니다. 주원규니까 잘 된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슈퍼노멀의 생각법,
인생을 easy, 쉬운 모드로 살아라 되어 있죠. 이거 정말 저도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무래도 디자인 쪽을 하다 보니까 그 아트백이라고 있어요. 그 큰 가방에 스케치북, 뭐 디자인자들, 뭐 파스텔,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맨날 들고 사물함에 넣어도 되지만 또 집에 가서 뭔가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다녔는데 그것도 언덕이 있는 학교라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이걸 들고 다니지? 참 생각이 복잡하구나. 나라는 사람은 참 힘들구나. 왜 힘들게 살지? 좀 쉽게 이지하게 살 수 없을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포인트라서 정말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4단계,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당장 뛰쳐나가라. 사업을 하려면 절대 한 번에 올인하지 마라. 내 앞에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법. 이건 제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별표 하나 했습니다. 잘 독서해보려고요. 세상은 점점 고빈도 전략에 최적화되고 있다. 그죠. 고빈도라는 건 정말 자주 들려야만, 예를 들어 뭐 수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익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겠죠. 고빈도 전략이 기업을 먹여 살린다. 조회수, 누적 조회수, 댓글, 방문을 해서 댓글을 많이 남긴 것도 방문을 많이 한 결과가 되니까 그런 거나 구독자 수, 모든 게 들어가겠죠. 실패를 줄여주는 고빈도 전략의 마법, 슈퍼노멀의 생각법, 부의 매트리스를 깔아라. 어떤 매트리스일까요? 궁금합니다. 5단계, 고성과를 일반화하라. 잠을 줄이지 말고 직원을 고용하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요. 이게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참 직원 고용하는 것도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일을 하면서 크게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해볼까? 아니면 나만의 그냥 작게 시작해서 구축을 할까? 나만의 시스템을 고민을 꽤 많이 몇 달을 하다가 그냥 쉬운 방법보다 그냥 스스로 혼자 시간이 걸려도 이제 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나 큰 규모로 하면은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직원이 자주 바뀌고 보니까 그 업계를 보니까 돈이 조금만 모였다면 해외로 여행을 가고 그럼 좀 해볼만 하면 빠지고 또 사람 구하는 게 힘든데 요즘 아르바이트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MZ 세대들 정도 되는 나이대들은 원래 예전에는 우리가 한 달 계약식, 한 달씩 이렇게 급여를 주고 주급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미국처럼, 외국처럼. 근데 요즘에는 주급으로 달라 그런다 하고 또 고깃집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알바를 낮게도 최저임금도 아니고 한 12,000원 이상을 주는데도 원하는 시간대 토요일만 오겠다. 그래서 풀로 있다 가는데 솔직히 풀도 필요가 없대요. 식당이나 이런 데는 그 브레이크 타임 빼고는 하고 싶지만 그래서 원래 그렇게 금액을 많이 쳐주지도 않지만 일단은 일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주말에 올 수 있게 80에서 100만 원을 주고 일하고 쉬는 시간도 꼬박꼬박 줬는데 한 달 딱 일하고 나니까 여행을 가야 된다고 해서 그만두겠다 하고 일이 있어서 그만두겠다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는 차라리 50대, 60대까지도 진득하게 일을 좀 잘 못하시더라도 차라리 그거는 봐주고 그냥 일자리를 또 드리고 그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Z세대나 젊은 세대들은 조금 이거 보고 있으면 조금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 최저임금이라고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지금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 땅 사고 집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울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그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배우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어느 입지에, 높은 입지에, 경영을 하는 입지에서 눈에 다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고는 바라는 거는 많고, 그건 좀 모순되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뭐 이 길로 지금 얘기가 빠졌는데, 직원을 고용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자, 기술이 있는 전문 기술자들한테 좀 비용도 많이 대우해드리고, 어떤 프로젝트처럼 하나 하고 나면 그래도 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대면을 하는 그런 직종은 진짜 직원 고용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주원규님은 그래도 유튜브, 그죠?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거를 오픈을 하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분의 관점에서는 이게 100% 강력히 주장하는 바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잠을 줄이지 말고 직원을 고용하라. 반복 성공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자. 매뉴얼 만들자. 제가 하지 않았던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슈퍼노멀의 생각법.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성공하라. 자, 마지막 3부에는 슈퍼노멀 그 이상을 넘보다. 첫 번째 실마리 조직의 수준, 레벨을 높여라. 레벨을. 두 번째 실마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세 번째 이질적인 요소를 융합하라. 그죠? 아마 뭐 그 재료가 떨어지면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러려면 좀 이질적인 요소를 융합해야 되겠죠. 이 주원규님의 마지막 그 얼마 전에 이틀 3일 전에 봤던 그 마지막, 제가 본 마지막 채널에서 그 영상에서는 이분이 가끔 뭐 아이스크림 집도 가보고 뭐 어디 생뚱맞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뭐 새로운 곳들도 한 번씩 방문한대요. 그러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과 자기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그 간극을 줄여가는 뭐 아이디어를 찾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질적인 요소를 융합하라, 여기 이 부분이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알려주려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밑에 에필로그 보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당신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라 라고 뭔가 얘기를 또 하나 봅니다. 자, 1부 들어가겠는데 거의 한 30분짜리 영상을 그냥 만들려고 하거든요. 다 읽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자, 뚜둥. 1부 앞서 나가는 프로세스를 깨우친 평범한 사람. 슈퍼노멀 되겠죠?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한때 나는 이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하기 위해 살았던 적이 있다. 경제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일하던 시절이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프로듀서, 그죠? 그때 나는 경이로울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찾아다녔다. 아무래도 뭐 주식방송, 뭐 그런 방송들은 특히 더 하겠죠? 그들의 특별한 면을 영웅적 이야기로 포장해 방송에 풀어내어 높은 시청률을 끌어내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분이 PD였으니까요, 그죠? 프로듀서, PD로 일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방송은 아무래도 포장해서, 그죠? 영웅적 이야기로 포장해서 풀어내려고 하나 봅니다. 아무래도 시청률 때문에. 그러나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나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서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만날수록 뭔가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천재적이고 분명 특별한 면이 있다라는 전제 말이다. 그럼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뭐 천재적이지 않은 것도 있었고 특별한 면이 없는 것도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분이 경험한 거에 의하면. 방송을 위한 인위적인 연출이나 꾸며냄 없이 그들의 천재적인 면모를 부각하기란 무척 어려웠다.
그러니까 거의 다 뭐 꾸며내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 듯 합니다. 극적인 연출이 없는 방송은 좋은 방송을 얻기 어렵다. 나는 결국 슈퍼 히어로를 찾는 데 실패했고 방송은 망했다. 그러나 한 가지 얻은 게 있었다. 혹시 진정한 가치는 평범함에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여기서 이분이 나름,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름 굉장히, 청렴? 어울리려나? 뭐, 좀 성실하면서도 양심적인 분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좀 그런 확신이 왔었습니다. 극적인 연출을 저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나 어떤 방송에서는 자극을 줘야 시청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튜브를 하거나 SNS를 해도 어떤 자극적인 거, 뭐 성적인 거, 아니면 뭐 연예인 아이돌인데 굉장히 거기 보면은 판타지 가잖아요. 그 게임에 있는 캐릭터처럼 예쁘장하게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판타지 같은 그런 극적인 요소를 넣거나 아예 정말 잔인하거나 뭐 그런 뉴스감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야 조회수가 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니까. 저 같아도 그런 불편함이 싫은데도 뭐지? 한번 알아는 놔야 되겠지? 서현동 그 살인사건 있을 때도 보기 싫은데 알아는 놔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서현동에 살았는데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자극적인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자극적으로 인간의 어떤 것을 저의 뭐 수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의 그 자극적인 걸 괜히 제공해서 쓸데없이 제공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유명해졌으면 정말 자극적으로 해도 되는데 가끔 보면 썸네일을 보면은 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지만 그래도 성공해보자, 성공으로 가라, 그리고 자기도 그걸 더 성공하겠다 이런 포부가 있고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 저는 그런 거는 뭐 잔인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진실됨도 있을 것 같고 진정성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진정한 가치는 평범함에 있는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러한 질문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는 방송을 위한 인터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진심을 담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죠? 그리고 그 답에서 얻은 모든 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했다. 참 현명하신 것 같죠?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다시 이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그렇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며 수십억 원의 자산을 쌓은 사람들이 지하철 한두 칸 안에 한 명씩은 있다. 자, 요즘 시대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상식을 벗어난 천재도 아니다. 우리와 동일한 평범함의 범주 안에 있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앞서 나가는 사람들. 나는 이들을 슈퍼노멀이라고 부른다. 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며 수많은 슈퍼노멀을 만났다. 그리고 수많은 인터뷰와 관찰 등의 연구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천재가 아닌 뛰어난 보통 사람들이 일정한 프로세스를 밟으며 부와 성공을 거머쥐고 슈퍼노멀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표시를 안 했네요. 그쵸, 예쁘죠? 나 또한 그들에게 배운 방식을 적용하며 살아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슈퍼노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 약간 롤모델처럼 그들의 방식을 스스로 배워서 적용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30대의 나이에 100억 원대의 자산을 쌓았고
180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을 키워 20억 원에 매각했으며 지금은 매달 걱정 없이 살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 정도의 성과를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겠지만 나는 내가 머무는 이 영역이 뛰어난 보통 사람의 영역임을 잘 알고 있다. 왜냐면 자기가 정말 얼마 받지도 않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렇게 30대 나이에 100억 원대 자산을 쌓아보니 그죠? 이 영역이 뛰어난 보통 사람의 영역이 뛰어난 보통 사람의 영역. 보통 사람이긴 한데 조금은 뛰어난 뭔가는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거죠. 대단하다기보다.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 슈퍼누멀의 프로세스를 말이다. 지금부터 월 소득 160만 원의 직장인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적용해 왔는지 가감없이 고백하고 싶다. 잘하셨습니다. 고백하세요. 스테이지 1. 발단. 20만 원짜리 인생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저 이거 읽고 조금 슬펐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유튜브를 많이 봐도 그 중에 이분이 소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짝!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회사를 울렸다. 회사 선배의 손바닥이 후려친 것은 내 뺨이자 내 자존심이었다. 저는 욕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제가 못해서 욕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그냥 일반적으로 왜 욕짓거리를 막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야 뭐 했냐 씨발 뭐 이러는데 와 부모님한테도 들어보도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밥을 둘이서 먹을 일이 있어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뭐 마음에 걸리거나 뭘 잘못했다면 꾸짖어 주세요.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런 거 없어 씨발 뭐 이러는 거예요. 야 뭐 했냐 씨발 야 뭐 했어 씨발 뭐 이러는데 저는 그게 만약에 그냥 하는 말이라 해도 그 욕짓거리를 귀로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귀가 막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듣다 보면 저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죠. 저한테 잘못이 없다면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 저한테 그때 끝에 그런 시발시발 욕을 하면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거나 그걸 보고 배웠거나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거나 어쨌거나 가족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 새끼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연중에 욕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독사하다가 특히 영독은 제가 바로 해석을 하니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애교로 봐주시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들 있죠? 저희 시작의 기술을 추천해줬던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생 남자인데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면 맨날 여기 경상도거든요. 인자 뭐 하고 인자 이제 이제라는 뜻인데 인자 뭐 해서 인자 뭐 이렇게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욕은 아니잖아요. 그죠? 욕이 아닌데도 듣기 싫은데 욕을 했으니 얼마나 저도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자존심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모르는 잘못을 했을까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욕먹는 그런 의미 없는 욕을 듣는 것마저도 짜증나는데 이분이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릴 때도 아니고 무슨 회사에서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미쳤죠? 석사가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원이 웃어 보여? 선배는 나를 노려보며 그렇게 외쳤다. 그 순간 정말로 무서웠던 것은 나는 선배를 한 번도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제가 옆에 표시해뒀죠. 직장에는 꼭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분이 욕은 하지 않아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혹시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서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분의 행동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짜증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자기 말버릇이었다는 거죠. 나쁜 말버릇.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여자 선배한테는 뭘 잘 물어보고 대답도 하고 막 이러면서 왜 우리한테는 안 그러냐, 남자 선배들은. 그래서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번은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무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다 여쭤보니까 가장 친절하게 마음 편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어서 계속 그분을 찾게 되더라. 어떤 남자 선배님은 너가 처음부터 다 알아봐 이렇게 하거든요. 시간이 허락하면 다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데드라인이 있는데 빨리 물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나한테 잘 알려주는 선배를 찾게 되는 거죠. 그 머리 나쁜 거 아닌가요? 그쵸? 아니면 주는 게 아까워서, 알려주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무기인데. 어쨌든 뭐 그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오니까 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지냈던 그 사이도 오해를 풀고 나서는 오히려 더 자주 그냥 인사하고 즐겁게 너 언제 뭐 누구랑 결혼한지 한번 보자, 궁금하다 막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도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배를 한 번도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선배의 학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마 선배는 어디선가 무시를 당하고 들어와서는 술김에 가장 만만했던 내게 화풀이를 한 것이리라. 이렇게 그냥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뺨은 화끈거렸고 회사에서의 내 위치는 너무나도 분명해졌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선가 무시를 당하고 온 사람에게조차 무시당하는 그야말로 회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느꼈다면 사회초년생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사회초년생은 아니었겠죠? PD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쁜 사람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초반의 일이었다. 저 같았으면 마음속으로 10원짜리 욕 10,000개나 날렸을 것 같아요. 첫 직장이었던 경제방송사에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한다. 새벽 방송을 맡은 메인 PD로서 작가와 아나운서를 포함한 3인의 작은 팀을 이끌었다. 신입 PD임에도 기대 이상으로 잘 해냈다. 방송 프로그램을 매끄럽게 이끈 것은 물론이고 협찬도 여러 군데서 받아오며 수익을 냈기 때문이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도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 싱가포르 거래소 등에 수십 번 접촉하여 광고를 받아냈다. 그죠? 뭔가 확실히 다르죠? 다른 PD가 선뜻 시도하지 않았던 눈에 띄는 성과였다. 그러나 정작 돌아온 건 매해 호봉제에 따라 약간씩 오르는 월급과 동료들의 핀잔이었다. 임마, 너 때문에 나한테까지 이런 일 들어오잖아. 일 들어왔잖아.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해. 임마, 짜식아. 이런 말이겠죠? 제가 저희 친오빠, 둘째 오빠가 제 사회 초년생 때 어떻게 해서 삼성물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오빠는 IMF 시대를 거쳐서 일자리를 못 구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교수님의 추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뭐 술집을 데려가고 뭐 여자를 붙여주려고 하고 너 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까지 피곤해진다고 막 그랬다 하는 거예요, 선배가. 그래서 저희 오빠도 되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그렇게 때묻지 않은 사람이라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그 스타일이 워크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죠? 일하는 방식 너무 달라서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왜 그만뒀냐고, 그 좋은 회사를. 그때는 삼성물산이 제일이었거든요. 삼성에서조차도 제일 월급이 연봉이 셌거든요. 그런 회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자기의 성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깝긴 한데 돈도 중요하지만 그죠?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즐길 수도 있고 또 악착같이 노력도 할 수 있고 내 마음 편하게 그래서 이런 그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이 원치 않는 이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좀 저는 이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희 오빠나 이분이 이렇게 너 때문에 나한테까지 일 들어오잖아.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좀 했다는 거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 피해입니다. 피해주는 거예요. 그죠? 나쁜 사람들. 말이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불러 앉혀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에 오게끔 어떻게 시스템을 나름 구축을 했는데 너가 그렇게 너의 의도는 알겠지만 너가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또 일을 많이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을 닦아놨으니 너도 적당히 정말 핵심적인 것만 좀 알아서 하고 어떻게 좀 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좀 대화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도 선배들이 그렇게 힘든 걸 겪었다 해서 그렇게 했다 하니까 아유 나도 그거를 조금 힌트 삼아서 잘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막 밑에 하부 그 직원한테 막대하니까 그런 거죠. 막대하는 거는 정말 나쁩니다. 누가 보면 이 세상 일 네가 다 하는 줄 알겠다. 심지어 몇몇 선배들은 나를 포함한 후배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내뱉었다. PD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 못해. 승진하려면 기자로 들어왔어야지. 나의 노력, 더 나아가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곳에서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발버둥 치고 있었다.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이 더 나아질 리 없다는 패배의식 가득한 곳에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나는 분해서 눈물이 났다. 노력할 필요조차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았다. 그죠? 질질 끌려다니는 거, 노예 같은 느낌. 저도 그 회사 그만둘 때 첫 번째 회사는 정말 좋았는데 그냥 제가 좀 몸이 힘들어서 그만뒀다면 두 번째는 솔직히 좀 짜증났습니다. 규모가 더 작아졌지만 더 전문성 있는 데로 바뀌었는데 비전이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도 연락을 하는 분도 있고 좋아도 하고 배운 게 분명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양날의 검처럼 좋은 면과 조금은 아쉬웠던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두 번째 회사 때는 기분이 좋지 않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는 좀 비전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얻지를 못하는데 내가 이런 환경에 있어야 할까? 저도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 말이 이렇게. 저는 눈물은 안 났지만 어쨌든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타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멘탈적으로도. 그죠? 나는 분해서 눈물이 났다. 노력할 필요조차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런 의지박약한 사람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퇴사의 진짜 이유다. 여기서 제가 알게 됐네요. 가난했고 돈이 간절히 필요했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퇴사를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다. 그죠? 경제적 자유? 그런 이유도 떠올렸던 것 같지만 몇 번째인지 알기 힘들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자존감은 뛰어나고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퇴사하고 나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진짜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언제나 열심히 하는 태도, 매사에 진심인 모습을 사랑해왔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저도 좋아하는 태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고요. 정말 이분은 그래도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또 결혼을 했으니까 아마 책임감도 더 했을 것 같고요. 정말 책임감 있게 해내시는 분들 이 시대에 막 이혼 쉽게도 이혼을 하는데
정말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끝까지 버텨내시는 분이 됐던, 계획을 하고 퇴사를 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분이 되셨든 정말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특히 더 응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거죠. 대학 시절에도 회사에 입사한 뒤에도 퇴사한 뒤에도 그랬다. 나는 실패에 굴하지 않는 태도를 사모한다. 와, 저는 이 표현이 좋아서 멋진 표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사랑한다도 아니고 사모한다, 그죠? 30대인데 30대인가? 40대인가? 40대 초 들어섰다 했나? 나는 실패에 굴하지 않는 태도를 사모한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죠? 개구리 왕눈이. 그 어떤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도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난다. 이런 거는 제가 비슷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진심이었다. 하다못해 대학 시절 24시간 중 14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밤을 지새웠을 때도 그랬다. 사람들은 전부 현실 세계로 떠났고 우리 길드에는 결국 나 혼자 남았다.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네요. 저는 대학교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갔는데 어릴 때 모습인가 보네요. 왼쪽은 사회초년 신입사원, 오른쪽은 5년 차였다고 합니다. 급여는 작지만 희망이 부풀어 있던 신입사원 시절 왼쪽의 사진과 이제는 직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5년 차 오른쪽의 사진. 근데 거의 비슷한데요? 1년 차 때 내가 받았던 월급은 160만 원대였다. 지급 총액이 있고 공제 총액이 있고 차감 지급액, 그죠? 무엇보다도 나는 노력 따위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반격하고 싶었다.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실행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거 멋집니다. 이거 약간 외모적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사람입니다. 나의 지난 시간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순간들이었다. 최근에 나는 큰 실패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뭉클한 감동을 내 아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끈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뭉클한 감동. 대단하다 하면서, 그죠?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상한 아버지이고 싶다. 언제까지도 지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평안한 얼굴로 최선을 다하는 바위 같은 아버지가 되어 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을 알려주고 싶다. 그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당신, 저한테, 그죠? 저한테. 부족한 나의 글을 읽어주는 소중한 독자에게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저한테, 여러분한테, 그죠? 이 책이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해낼 수 있다는, 즉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해낼 수 있다는 반격의 시작점이 되기를... 되건 안 되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스테이지 2 전개, 부자의 길을 선택하다.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에피소드 설명이 많아서 페이지를 많이 못 넘어갔는데 그래도 좀 재밌지 않으세요? 만약에 너무 진도가 느리다, 그럼 책 구매하셔서 샥샥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주원규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울고 독서했는데 지금은 기분 좋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